만성 콩팥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장내과 김찬호 교수입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은 등 쪽 갈비뼈 아래에 오른쪽과 왼쪽의 강낭콩 모양 형태로 위치한 기관인데요. 이 콩팥은 소변을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설을 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적혈구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는 것을 만성 콩팥병 혹은 만성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대부분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 대부분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이런 경우 결국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인 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만성 콩팥병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혈관의 이상을 일으키는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혈압과 콩팥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 신염 등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 및 우렬성 신부전, 그리고 뇌경색과 같은 심장 및 뇌혈관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심뇌혈관계 질환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라면 합병증 발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콩팥병은 유전성 질환인 다낭성 신증,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선천성 기형, 요관 결석이나 종양, 전립선 비대로 인한 요로 폐쇄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초기에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발생 원인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 경우,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에서 거품이나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혈뇨, 그리고 잦은 피로감,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옆구리 통증, 가려움증 등이 대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만성 콩팥병의 병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 검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의 손상 및 기능 감소 정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병기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만성 콩팥병을 유발한 원인 질환을 찾고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이 되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신장 기능이 예전처럼 좋아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을 유발한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병기 및 질환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절 역시 치료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 등으로 인해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압 관리와 더불어 개별적인
사구체 신염에 대한 치료를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저염식, 저단백 식이요법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염분이 과다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염분이 몸에 쌓여 몸이 붓게 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 제한 시기는 신장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추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 관리를 통해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의 병기가 4에서 5단계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미 신장 기능 악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신쇠약, 호흡곤란, 부영 및 구토 같은 증상이 심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등의 신대체요법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대체요법 치료의 경우 각 치료별로 장단점이 있고 환자가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염분이나 단백질 등의 과다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음주나 흡연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흡연의 경우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비만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철저한 혈당 조절 및 혈압 관리를 통해 만성 콩팥병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만성 콩팥병의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검진과 같은 것을 통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거품료, 혈뇨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 조기에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고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